벌어먹고서 힘들어 죽겠지. 15년만 버티자. 나 15년만 버티고 은퇴. 쿨하게. 15년을 미쳤어. 이게 과연 뭘까요? 15년 뒤면 내가 딱 50이거든. 50까지만 벌어. 안 해도 됐어요. 그 다음부터 놀래. 50년. 꼭 그래야 될까? 애를 안 낳으면 어떨까? 애를 안 낳으면 내가 45살 은퇴할 수 있는. 내 사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회식을 했는데 내가 중등부랑 교류가 잘 없거든. 그럼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인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선생님들도 안 친해. 수학과 선생님도 대면대면하고 영어과랑도 별로 안 친해. 몰라 누가 있는지도. 근데 몰랐는데 몇 달 전에 영어 선생님이 새로 오셨대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회식 자리에서 만났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강민경 닮으셨더라고. 다비치에. 저기 안경점 그거 말고 걸프 다비치 그 강민경 닮으셨어. 강민경 닮으셨다고 하니까 지도 알겠지. 그래서 본인도 아시겠지. 그래서 막 많이 들어봤겠지. 했더니 이제 나름 많이 들어서 또 겸약 떠는 말도 정해져 있으시더라고. 초면에 내가 너무 건방지게 말하고. 그래서 강민경 닮으셨다니까 강민경 닮았는데 보통 저기 빵꾸똥꾸 닮았다고 많이 듣는다고. 혹시 빵꾸똥꾸 누군지 아세요? 진진인가? 뭐 이름 진지인가? 다시 보니까 그냥 진지인 거야. 빵꾸똥꾸인 거야. 그래서 빵꾸똥꾸시네. 그래서 나이를 여쭤보니까 나보다 2살인가 어리시더라고. 그래서 젊으시네.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냐고 하니까 없대. 그러면 혹시 내가 소개할 텐가 받겠냐고 하니까 받겠대. 내 친구 중에 안 팔리는 친구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뭐 대단한 놈은 아닌데 그냥 해외에서 좀 사업 좀 하다가 지금 대학교에서 연구원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한번 만나보실?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이제 소개팅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되면 양복 사주라고.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뭐 따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따진대. 조건은 아무것도 안 따진대. 이야 그럼 막 마음만 보는군요. 그렇대. 알겠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회식 자리니까 술도 먹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점점점 흐르니까 얘기가 조금씩 바뀌더라고. 키는 몇이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키가 되게 크죠. 170cm죠. 꽤 크시죠. 여자가 그 정도 키 큰 편이죠. 그래서 내 친구 나보다 작거든. 그래서 안 따지시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좀 커서 선생님보다 좀 클 거예요. 조금 커. 미세하게 커. 선생님보다 커요. 그래요? 그래서 차는 뭐냐? 아까 안 따진다고 했는데 자꾸 차까지 하면서 차는 이제 그 외제 그냥 건실한 외제 중형차 끌고 다니신다. 저기 어디야? 그 쉐보레 지분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분을 갖고 있는 차다 했는데 쉐보레예요. 크루즈라고 아반떼급이 있습니다. 물론 중고지만. 집은 인정하니까 조그만 이제 방 2개 거실 있는 집이 있다. 물론 월세지만.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조건들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 만나는 것.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결혼하잖아 이번에. 나는 이제 독신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독신을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지합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나도 얼마 전까지 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에서 내 또래 이제 이런 뭐 여자분이시나 내 또래 이제 남자분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외로움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나 봐요. 외로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솔직히 조금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 정도만 해도 30 중반이니까 안 간 친구들이 더 많아요. 뭐 독신 친구도 많고. 그래서 뭐 일하고 심심하다. 그러면 오늘 같이 가서 소주 한잔 먹을까 하고 친구랑 같이 이제 먹으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같이 놀기 힘든 친구들이 생기고 뭐 결혼을 한다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일할 때 빼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구나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온대요. 저는 살짝 이번 시즌 얘 만나기 전에 좀 느꼈어요. 사실 살짝. 이런 게 외로운 거구나. 그래서 느꼈는데 그래서 뭐 결혼하나 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바로 복숭아나무 벼조라는 이제 나에도 시인인데요. 못 이길 줄 알았어. 왜 잠깐만 이 시에는 직접 제시가 됩니다. 지웠네. 그냥 보이는 것처럼 써야지. 직접 제시. 무슨 정서가 직접 제시돼요? 무슨 정서가 직접 제시돼요? 외로움. 괜찮아요? 네. 외로움. 누구야? 누가 외로운 거야? 화자야 대상이야? 대상? 대상이에요. D 볼게요. D. 사연이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화자가 생각하는 화자의 정서야? 아니지.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의 정서지. 어떻게 나왔는지 봐봐요. 5번 문제의 선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볼게.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 맞아요. 맞아요.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낸 상황이다. 됐어요? 왜 쓴지? 화자는 외로운 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두 개예요. 하나, 저 나무 싫어. 둘째, 나무 나쁘지 않은데 이거예요. 화자의 정서는 이게 정서. 외로움은 없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그리고 이 시의 뜻이 뭔지는 알겠나요? 전 이 시를, 이 시가 떠올랐어요. 소개팅 하는데, 소개팅 해드리는데. 내 친구 안 팔렸다고 했잖아. 나쁜 얘는 아니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아까 내가 소개해주는 내 친구 남자애, 대학교 연구원이라는 얘, 비주얼이 일단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다니지. 이게 안 되면 나 소개팅 받아봐도 별로 없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이게 돼요. 괜찮아요. 일단 나를 보고 좀 의심하더라고. 그날도 내가 좀 상처받았어. 나이가 몇이냐고 해서 내가 88이라고 했거든. 88년생이라고. 근데 보통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다 그 말 듣고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폭소를 하세요. 농담을 잘 하신다고. 상처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맹세하고 이건 안 될까? 마음속 정말로 그 나이에 그랬더니 막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주변 선생님들이 다 익숙하다는 반응으로 맞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의심해요. 그럼 이 정도 급인 친구가 오는 건가?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거부터 얘기했지. 절대 아니라고. 다 나랑 지내는 나의 동생인 줄 안다고. 난 영배랑 친구인 줄 알았대요. 저기 수학선생님 중에 누구야? 병진쌤이라고 아세요? 혹시 수학선생님 중에? 병진쌤이 나보다 동생인 줄 알더라고. 내가 병진쌤보다 형인 줄 알더라고. 그 형은 나보다 7살 형이거든. 영배는 9살 형님이셔, 나보다. 제발 이 형은 막내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믿어줘. 야, 빨리 위로 좀 해줘. 이 말 했을 때 네가 옛날 1학년 때 위로해줬었는데. 뭐라고 했어? 네가 뭐라고 위로해줬냐면 옛날인데 난 그게 나름 큰 위안이 되는데 네가 까먹었다니까 조금 그러네. 선생님 외모가 네가 너 특유의 그 진지한 말투 있잖아.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건데? 말투가 노인네 같아서 그러신 거지. 외모는 괜찮다고. 진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너가 아닌가? 아니 너 맞아. 그러니까 말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맞아. 내가 100% 기억해. 원래 가해자는 몰라도 피해자는 기억한다. 아니 근데 농담은 아니고 자네가 뭐 노인네 이런 말투는 안 하고 아예 말투가 좀 그러셔서 그렇죠 라고 네가 얘기해줬어. 근데 나는 큰 위안이 됐다. 근데 말도 안 나눠본 새로운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 보고 어줍지 않은 위로였다는 게 깨달아졌어. 어쨌든 우리가 정서 탐색 문제는 풀었고요. 나머지 문제도 처리해 드릴게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특징을 찾아달래요. 선지 1번 볼게요.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틀렸냐 얘들아? 절반 맞췄어요. 절반. 너무 많이 틀렸어. 야 왜 3번 4번 고르고 계셔? 철웅아 왜 3번 골랐니? 혹시 도치된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 김박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구나 3번을. 설마 도치만 보고 오케이 한 거야? 자 미리 말하면 여기 있는 형식 5가지 모두 다 있습니다. 문학도 표현법이고요. 화작 풀듯이 이 선지 구성되는 거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술 지문도 배웠잖아.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 문학 전형적인 예술이에요. 자 선지 1번 볼래요? 경어체를 사용하여. 이게 형식이야. 내용은 뭘까? 웅장한 분위기. 이게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술 지문 아니 문학의 선지를 볼 때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지 각각 따져줘야 되고 하나 더. 이 둘이 알맞게 인과 대응지까지 봐줘야 됩니다. 자 일단 선지 1번 경어체 맞나요? 경어체 존댓말. 네. 이거 무슨 체야? 하십시오 체잖아. 네. 너무 옛날 얘기인가? 웅장한 분위기라. 여러분들 웅장한 분위기도 역시 계산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분위기라는 용어부터 보자고. 분위기는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예요. 작품 전체에 깔려있는 정서인데 시에서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자가
가장 많이 느끼는 혹은 화자가 최종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분위기예요. 화자는 깨달음, 동질감, 공감 이 정도. 이 작품의 정서는 그거예요. 웅장하다 아닌가요? 할 텐데 웅장함의 정의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혹시 이런 말 하지 말자. 순곰이라고 있대요. 작동 원리가 비슷해요. 두 가지가. 데스와르 4분면의 문학 이론에 따라 나온 용어들과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근본 문학론이 있어요. 이 순곰이 웅장함은 화자와 대상 관계에서 느끼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해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화자보다 대상이 더 거대한 존재예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리고 이때 화자의 태도가 우호적인 태도여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걸 숭고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대상의 상황을 웅장하다고 하는 거고요.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이 지문은 왜 웅장함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지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 내 신분이 이 지문은 화자가 대상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으니까 그 곁에 있었거든. 근데 대상이 더 큰 건 아닌데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 호호 하면서 이걸 낸 거예요. 웅장에 성납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이 지금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대자연 이런 걸 상징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나무야. 그냥 빛깔이 많은 나무일 뿐 화자보다 더 큰 대자연 신절대자의 존재가 아니라고. 약간 웅장함이나 숭고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X. 됐을까요? 선제 2번 지시어 반복. 지시어는 됐죠? 그가 반복되고 있어요. 맞고요. 중심 소재를 초점을 모은다. 그러면 그가 가리키는 게 중심 소재인지 보면 되는데 그 단어 맞습니다. 답 2번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화자가 대사를 화자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비장함이라고 합니다. 그건 비장미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인데 우호가 아니라 만약에 대립한다. 그럼 이때는 숭고가 아니라 비장함을 성립합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이런 좋은 이제 3학년 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카메라 끄고 비공식적으로 자료들 이상한 거 많이 줄 거예요. 지나가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3학년한테 나가는 자료인데 막 타이틀이 되게 막 하얀색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에다가 뜬금없이 흘린 거 1번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한 거 나가거든. 되게 두꺼워. 아유 돌아가네. 그 사설 문제, 대성이 만든 거, 러셀에서 나가는 재수 자료 이런 것들 그냥 내가 차마 공식적으로 수업 때 못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준단 말이야. 별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줬다고 해서 자 그걸 대성 마이맥에서 그 메가스터디에서 그걸 발견했어. 누가 찌른 거야. 학생 중 하나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직은 없어. 그래서 대성이 저를 고소합니다. 이거 횡령 이런 문제 함부로 저작권 침범죄로 한 1,000만 원쯤 해요. 이 합의금이 작지 않아. 여러분들 저한테 억하심정 있으면 바로 찌르시면 됩니다. 고소 먹었다고요? 응? 고소 걸려요. 선생님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렇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니? 되게 번거로워 그 절차가 굳이. 미안하다 안 그렇게. 농담이야 설마 그런 상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근데 자 그때 그 나를 고소한 대성 마이맥 메가스터디에서 그 비장함이 느껴지시죠? 정말로? 김봉수와 소송하면서 그 비장한 메가스터디의 마음이 느껴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큰 존재가 아니야. 메가스터디에 비하면 김봉수가 너무 미미해. 그래서 비장함이 성립 안 해. 근데 반대라면 이때 비장함이 성립해.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도 많거든. 리틀을 활용한 이런 훈련 프로그램, 내가 30주 동안 만든 메일 과제 이런 것들 내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반대하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갔어. 그럴 리는 없어요. 알아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억울해. 내가 이걸 밤새서 내 돈, 내 조교 몇 명씩 써가면서 내가 몇 년을 걸쳐서 만든 건데 이놈들이 날로 먹어? 내가 고소를 해. 그랬더니 이제 대성에서 메가에서 변호사 최고의 로펌을 써가면서 2-3명 해갖고 나랑 내 소송을 변호인들 꾸려서 나랑 대응. 내가 대학에서 배운 걸로 혼자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고. 그래도 나는 굴하지 않고 아니야 이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건 바로잡겠어. 그러시면 안 돼요 메가스터디님들 라고 했으면 저에겐 좀 느껴지지만 비장. 네, 저보다 크잖아. 그런 거예요.
농담입니다. 오늘 누구 안 나왔지? 내가 이거 영상을 왜 찍고 있지? 자, 김규림 씨 안 나왔고, 김규리 씨 안 나왔고, 또 누구 안 나왔지? 누구 안 나왔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2명이 안 나왔는데? 한규영. 어? 한규영. 규영이. 한규영. 현규형이라는 줄 알고 또 형이 듣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4번에 선지 4번 골랐네. 봐봐, 선지 3번.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맞아요. 마지막 보시면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돼요. 형식은 맞았는데 내용이 틀렸어요. 상황의 긴박성. 긴박성도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2개만 성립하시면 돼요. 하나, 목숨. 인간한테 중요한 거죠. 2번째, 가치관. 네, 이게 긴박성입니다. 심플하죠? 이 질문은 아무리 봐도 가치관이 훼손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X. 됐지? 4번 의인법을 사용하여. 맞아요. 아니 왜요? 이 나무가 막 외로웠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잖아. 문학에서 대상 중에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인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무, 자연물에 불과한 얘가 외로웠을 거야 라고 표현한 순간 이미 의인법은 성립해요. 맞아요. 근데 현실 위반 일단 거 없죠. 패스. 5번 색채어 활용. 맞아요. 흰꽃, 분홍꽃 뭐 됐죠. 색채어 있는데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 자, 신화적 세계 아닙니다. 신화적 세계 분명히 하려면 어느 정도가 신화적 세계가 어느 정도 성립하냐고요? 신화는 이런 선지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신화가 있으면 신화적 성격이 있으면 돼요. 신화가 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신화는 설화 중에 하나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설화의 내용을 차용했으면 신화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눈 뜨고 봐도 이런 옛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단군이 이 나무를 뜯어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우리 신화에. 자 됐고요. 나머지는 설명 안 들어도 되고 6번에 시간 좀 걸리셨나? 이 보기 교육목의 율정기라는 건요. 이건 세 줄만 읽어볼게요. 맨 처음 보기 6번의 보기.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여기가 먼저 보자고.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여러분들 이 철학자가 뭡니까? 털고 나와요. 내 계속 읽을게.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건 한 편도 없대요. 그러나 이 철학자와 버타여 상이 닦였던 것만 살아계십니다. 얘와 친구에서 무언가 상이 닦였다. 상형상. 뭔가 내가 작품을 썼다는 뜻이야. 글을 썼다는 뜻이야. 상이 막혀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끝났네요. 이 철학자는 나무예요. 나무. 여기 무슨 밤나무 아닌가요? 그쵸? 계속 읽어볼까?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걸리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옹색해도 이 그늘 찾았고 독서와 분노를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됐네요. 밤나무가 이 철학자였습니다. 자, 답이 2번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답이 3번이 아닌 이유가 뭐야? 기억은 맞는 얘기야. 이게 선지 3번이.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 사색에 잠겼다. 맞아요. 복숭아 나무 사실 너 그랬구나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뒤에 A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맞지 않나요? 첫 줄에 있었죠.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밤나무로 글을 쓴 적 없다고 언급했잖아요. 객관적인 얘기였어. 너 뭐 헷갈렸냐? 2번 헷갈렸냐? 저요? 2번 5번. 선지 2번. 자, 기업은 화자가 복숭아나무 영향을 받은 장소이고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대상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바뀌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A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다. 잠깐만, 밤나무에 영향을 줬다고? 아니 오히려 영향 받은 거. 그렇지.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받았던 장소라고 하는 게 낫겠지. 왜 밤나무를 지금 떠올리고 있잖아. 그 시점에. 약간 밤나무를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뽑아줬어야 됐어요. 답 5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 판단을 해야 될 때고. 저에겐 지금 세 가지 선택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빠르면 다음 주 평일에 끝낼 수도 있고 다음 주말에 끝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각을 보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때
그때 좀 더 나간 거 봐서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가든가 뭐 내신을 나가든가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닌가 너무 늦나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내신 대비하려면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날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못 풀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래도 하려고 했던 출제 원리는 다 하고 싶기는 해요. 아니면 독서지만 아두르노를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아두르노 들어가기에는 그건 묶어서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지금 하면 하나밖에 못하고 또 애매하게 끊길 것 같아. 자, 문학 출제 원리를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어디로 오시냐면 그 다음은 이제 원래는 이제 최근 기출도 한번 풀어보려고 해볼까? 자, 아니야. 출제 원리부터 할게요. 페이지 61쪽으로 와주세요. 이번 중반기말 사이에 제가 이 교재로 하려고 했던 거는 문학 출제 원리 대표 유형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읽기였고요. 저번 시간에 했죠. 두 번째는 오늘 한 정서 주체, 정서 탐색 문제였고요. 세 번째가 갈등이에요. 왜 갈등을 넣냐면 소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설도 하고 시도 할 건데 일단 시로 넣어봤어요. 시에서의 갈등. 갈등의 범위는 꽤 넓은 편입니다. 다만 요즘엔 갈등 자체에 대한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 갈등이 어떻게 유발되고 어느 단계,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갈등인지를 묻는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가 아니라 혹시 이걸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자가 갈등을 일으킨 대상이 스스로인 내적 갈등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 다른 사회, 뭐 다른 운명, 아니면 뭐 자연 이런 다른 것들과 부합하는 부딪히는 외적 갈등인지 이런 거 훈련을 해본 적이 좀 저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대부분 해요. 중학교 때나 고1 때 많이 해.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이 갈등의 유형을 물어보거나 갈등의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단순하진 않죠. A와 B는 싸우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어 설마?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출제 원리가 있을 거야. 여기는 필기가 이렇게 따로 없고요. 62쪽 문제로 바로 들어올게요. 오늘 두 세트만 더 해보겠습니다. 두 세트만 더 해보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시가 짧으니까. 아유, 15년 수능이군요. 반갑군요. 또. 왜 이렇게 옛날 수능이에요? 최근 수능은 고3 때 할 거니까. 김소월의 적성세입니다. 아무 정보도 안 드릴게요. 그냥 읽어보시고요. 어떤 갈등이 있는지 보시고 내가 낚일까봐 미리 말게. 화자, 대상, 제발 구분하면서 읽어. 아까 훈련하고 왔지. 갈등이 누군지도 하고. 자, 세 문제 4분 드릴게요. 4분. 짧은 시니까.
1분 남았어요. 오? 3번을 맞췄어? 음. (30초) 의도대로 틀려줘서 어? 나왔어? 오. 그거 나오고 빨리 사고 들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낚이니까 좀 당황스럽네. 3번 문제가 핵심인 걸 다들 눈치했죠? 야, 내가 그쪽 동네에서 좀 먹고 사니까 이게 내가 연락이 오더라고. 내가 대전 사람이거든. 내가 준산동에서 살았거든. 대전 사람은 알 거야. 거기가 학원 더럽게 많아. 대전은 이투스가 저기 2010년 초반에 들어갔는데 완벽하게 깨지고 다 망해서 이제 철수했어요. 이투스가. 대성이 도전했는데 역시 완벽하게 깨지고 2010년대 얘기야 이것도. 다 깨지고 돌아갔어요. 야, 그래서 대전에는 그 서울의 큰 학원 프랜차이즈가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전에 엄청난 규모의 학원이 하나 있어요. 동네 학원. 이게 양령학원이라고 합니다. 대전에 그런 학원이 있어요. 여기도 그 체인점은 있던데. 맞아요. 저기 해피다운 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국어 성적 안 나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 맞은편에 해운도 있고 그 옆에 이감도 있고 되게 많아요. 옆에 이미숙도 계시고. 국어학원 진짜 많지. 옆에 이솔도 있고. 깜 빼먹을 뻔했네. 근데 양령학원 대표가 나이가 되게 많은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30년 전에 차린 학원인데 이렇게 잘 된 거지. 거기는 한 타임당 수업 한 번 한 타임당 그 수업 하나 때문에 그 한 타임당 버스가 17대가 돌려요. 셔틀을. 그냥 대제국이 엄청 커. 그러니까 분점도 막 낸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아시고 우연한 기회로 연락이 돼갖고 그 할머니한테 안부 여쭙고 양령학원의 고등관을 아예 새롭게 만들고 싶은데 팀이 있으면 네 팀을 갖고 와서 한번 아예 마음대로 한번 다 짜봐라. 내가 여기 중등생 올라간 애들 300명까지는 바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300명 이 계산기 쭉 나오잖아요. 이야 이거 얼마야? 하면서 막 혼자 이 상상의 나이를 펼치다가 또 오해하셨나 봐. 내가 아직 어린 나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팀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 뭔 얘기가 되겠지? 이거랑 상관없네. 여러분들 3번 문제 토론이 힘드셨죠? 맞춘 사람 아주 잘했습니다. 이 시험에 낚시는 3번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설명 안 드리고요. 3번만 볼게. 자, 일단 조언 드릴 거. 보기를 기준으로 쓰니까 보기에 의존하는 건 맞아요. 다만 이 보기는 살짝 함정인 보기입니다. 잘 보세요. 작품은 적동세죠. 근데 보기는 뭐 설명하고 있어요? 김소월 씨 설명하고 있어요. 약간 낚이면 안 돼요. 적동세는 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근데 김소월 씨에서는요, 김소월 씨가 적동세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함부로 여기 있는 걸 근거로, 답의 근거로 보기만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시에서 결국은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기를 참고하지 않고 보기는 그냥 정말 순수한 참고로 쓰고 지문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2번이 나오려면 갈등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갈등이란 충돌이에요. 충돌. 서로의 불편한 마음이 존재해야 돼요. 다만 시샘이, 자 3번의 선지문 볼게. 시샘이
시샘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은 형식이야. 이 형식은 존재하는가 하면 네 있어요. 저기 어디 갔어? 사면의 시샘, 의부덤이 시샘에 죽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사연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변주된 거 맞습니다. 근데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혔다.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그럼 찾아줘야 돼요. 혹시 머릿속에서 구박받고 있는 누나를 혼자 상상하고 계셨나요? 글쎄요. 그걸 어디서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 읽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신 거죠. 아유 불쌍해 우리 누나. 불쌍하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의붓어미 시샘에 죽은 거 맞는데 의붓어미와 누나의 충돌이 존재하냐면 그건 없어요. 누나가 어떤 마음을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때. 그러니까 의붓어미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 누나는 무슨 영문지도 모르고 그냥 고달피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사실 의붓엄마, 새엄마의 간악한 모략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어. 그러면 갈등 없잖아. 두 배 갈등.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줘야 돼. 이건 없는 갈등입니다. 답이 2번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많이 낚였죠? 다시 보시면 보여요. 자, 나머지는 가볍게 답만 봅시다. 1번에 선지, 2번 주제의식 부각. 아니 명령 문장 없죠. 이거 명령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형식 스틸링크 할 말이 없네. 자, 2번도 화자의 태도입니다. 화자의 정서 읽으라는 문제 안 나오면 섭하죠. 무조건 나와요. 근데 선지 2번 보세요.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정서. 뭘 바뀌어요? 첫부터 불쌍하다 보이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번도 X. 자, 3번에 다른 선지들 많이들 고르셨는데요. 많이 고른 거 위주로 좀 자, 골고루 고르신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을 못 골랐으니까. 선지를 보시면 차마 미련을 못 끊어냈다. 맞아요. 마지막 면 보시면요. 차마 못 잊어 슬피웁니다. 이 정도는 미련이라 봐도 괜찮죠. 사면도 맞고요. 선지 3번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3번에 다른 선지 이거 꽤 매력적이었는데요 하는 거. 적절하고 뭐라고 해. 그러면 답이 2번이 아니에요. 님들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줄 알고 2번 골랐어요. 미안합니다.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이에요. 미안합니다. 1번 골랐냐? 야, 두서가 미안하다. 맞췄다고 내가 엄청 했는데. 야, 미안하다. 예. 제가 이렇게 빠가요. 선거 5번 정확히 안 이유가 정확히.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선거의 산지 5번. 좋은 질문이에요. 자책이 뭐죠? 자책? 자기가 후회. 자기가 책은 탓이에요. 탓. 스스로 탓. 내 탓이다예요. 자체. 아이고 내 잘못이야. 자, 오랫동안 이별한 신경 표나 누나의 하는 가족을 떠날 행위. 아이고 내가 가족을 떠나다니 이게 내 잘못이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 2번들 많이 고르셨죠? 근데 지금 증명되다시피 없어요. 1번이 답이었어요. 차마 못 잊어. 맞는 얘기예요. 다른 선지 또 매력적인 거 있었나요? 했지? 큰일 날 뻔했네요. 혹시라도 내가 설명 잘못했으면 사기꾼 될 뻔했어. 다행히 문제가 상관없이 설명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2개 다 했나? 하나 더 있네. 여러분들 우리 64, 65 요거만 하고서 이게 대표 유형들이에요. 요건 조금 옛날 거긴 하지만 공부 수능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시간이 걸리네. 그래도 오랜만에 문학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참 화요일날은 아도르노 그 독서지문 올해 구평지문 볼 거예요. 올해 구평이 리프와 수특이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볼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은 그거 할 겁니다. 내신 시험 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프린트 있으면 단톡에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자료 만드는데 시간 제일 오래 걸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등에서 이번엔 무슨 갈등 보고 싶냐면 고전 시가에서 갈등을 보고 싶어요. 무심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무심.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조금 지겨운 사람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들어봐. 인간이 느끼는 정서 중에 부정적 정서는 3가지 타입 중에 하나로 나오게 돼요.
이것도 또 문학론이야. 이론이 있어. 주석 이거 혹시 기억나냐? 이거 사회모수. 까먹었어요. 한번 더 봐.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이 놓여진 부정적 환경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인간이 놓여진 환경이야. 사회모수는 모수는 말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사회 목적이 뭡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했는데 뭐 그걸까지 할 필요 없고, 사회는 구성원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가족 단위로 살던 게 왜 가족이 모여서 부족이 됐겠어? 부족끼리 모이던 게 왜 부족끼리 모여서 연맹국가가 됐겠어? 연맹국가가 왜 연합을 해서 결국에 대국가 시스템, 중앙지권 국가가 됐겠어? 다 구성원들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요. 자, 모수는 뭡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구성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행복을 떨어뜨리면 그게 사회 모수죠. 괜찮을까요? 심플하죠? 자, 이때 인간은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사회가 여러분들 괴롭혀. 나를 행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인 줄 아는데 나한테 입시 지옥을 던져주고 이 점수에 따라 나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어. 여러분 무슨 감정을 느껴요? 동기부여. 더 열심히. 이면 좋겠지만 나는 이럴 것 같아요. 예, 인간의 분노, 저항, 혹은 체념, 좌절. 이쪽이 바로 사회 무수에서 유발되는 인간의 정서예요. 요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가요. 왜? 사회가 너무 거대한 존재거든. 거기에서 느끼는 무력감. 근데 그거에 저항하는 존재들도 있죠. 뭐 일제강점기 사회라면 이육사가 여기 계시고요. 뭐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들은 기용도 같은 시인이 또 여기 나오죠. 근데 기용도 체념 저절 많이 썼다. 어쨌든 일제강점기든 뭐 비참한 노동자 60년대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든 그 사회가 인간의 생존이나 행복을 위협한다면 그때 분노나 이런 것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건 우리가 시에서 보는 감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유한성, 한계가 존재해요. 인간에게는 목숨이 한계다. 이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보세요. 한계가 존재해요. 인간은 목숨이 한계예요. 자, 그러면 인간한테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 저런 봐! 인간의 목숨이 한계가 아니면 이 감정이 정말 깨끗하게 없어져요. 여러분들 꽤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 잠깐만, 자네는 나랑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죠? 나랑 공부를 안 했는데. 인간의 공포,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유발이 됩니다. 저는 선생님 귀신이 무서워요. 왜? 여러분들의 하나의 목숨을 없앨 수도 있다, 없애지 않는다고 확정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귀신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한 걸 선호합니다. 뭘 먹을 때도 익숙한 걸 먹고요. 익숙한 옷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익숙하다는 말은 경험해봤다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존하는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익숙함을 느끼고 그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당연한 겁니다. 아직 판별이 안 돼서 그래요. 선생님, 저는 깜깜한 데가 무서워요. 이유는 나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없을지 시각적으로 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요. 인간의 감정이 되게 단순해요. 선생님, 전 높은 곳이 무서운데요? 뭐 더 많이 알죠? 떨어지면 뒤지니까. 근데 목숨이 100개, 1000개, 아니 5만 개, 아니 막 50억, 무한개라고 쳐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게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선생님, 저 이